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예언 속에는 바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바로 스승의 정신을 계승해서 철학을 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철학을 실천하고 설파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가라 철학자들이 눈여겨보았던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그런 삶과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라 학파의 저자 김유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메가라 학파라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인 서기전 3세기와 2세기에 걸쳐서 고대 그리스의 메가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군의 철학자들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학파의 설립자는 메가라 출신의 에우클레이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메가라 학파라는 이름은 바로 그의 고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학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메가라 학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자들이 어떤 단일한 철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해석을 옹호하거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그랬던 것과 같은 그런 엄밀한 의미의 연구 조직이나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구의 주제나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했던 철학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들고 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던 훨씬 느슨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학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철학 동아리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메가라 학파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그런 생각 혹은 관점이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몸이 아니라 혼을 돌봐야 한다고 권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불경죄로 몰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이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재판관들에게, 배심원들이죠. 재판관들에게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그 한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유명한 대목이죠. 헌데 이런 말을 하고 나니 여러분에게 예언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군요. 내게 유죄표를 던진 여러분에게 말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자행한 것은 삶을 검토당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였소.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겠소. 여러분을 검토하려는 이들은 더 많아질 것이요. 내가 지금껏 그들을 자제시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요. 게다가 그들은 더 젊은 만큼 더 혹독할 것이며 그만큼 여러분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 것이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예언 속에는 바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바로 스승의 정신을 계승해서 철학을 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철학을 실천하고 설파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가라 철학자들이 눈여겨보았던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그런 삶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계승자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문답법으로 유명한 철학적인 탐문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소크라테스와 대화자가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면서 진리를 탐구해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변증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메가라 철학자들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증술을 극단적으로 아주 끝까지 탐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철학자들이나 철학의 학파들하고 구별되는 그들만의 학파를 꾸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변증술을 수행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덕을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자기가 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질문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덕의 본성에 관해 묻습니다. 대화자는 반면에 자기가 덕을 안다고 확신하지만 막상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고는 그 앞에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 가서는
결국 자기도 덕에 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변증술은 대화자의 잘못된 믿음과 허위의식을 파괴하는 효과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복적인 성격 때문에 그의 기술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박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에우클레이데스를 비롯하여 메가라 철학자들이 눈여겨보았던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가라 철학자들의 사상은 어땠을까요? 먼저 학파의 설립자인 에우클레이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직계제자로서 스승의 논박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기술이 워낙 화려하면서도 정치했기 때문에 심지어 스승인 소크라테스조차도 그가 자칫 사람들에게 소피스트로서 오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에우클레이데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종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테네인들은 메가라 시민들 중 누구라도 아테네에 발을 들여놨다가 체포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때 에우클레이데스는 바로 그 메가라에 살고 있었고 그 법령 이전에는 아테네에 머물며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듣곤 했다. 아테네인들이 법령을 공포한 이후 그는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면 긴 여성용 투니카를 입고 울긋불긋한 망토를 걸친 뒤에 머리에는 사각의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는 메가라에 있는 그의 집에서 아테네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집까지 걸어서 갔다. 밤의 일부 시간이라도 스승의 강의와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먼 동이 틀 때면 같은 복장으로 위장한 채 20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를 되돌아갔다네. 자, 이 일화는 에우클레이데스가 젊어서부터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배우고자, 듣고자, 배우고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우클레이데스의 제자로 알려진 에우블리데스는 각종 역설 논변들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역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독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통념과 상식에 반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서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즉 그 말에 어떠한 확실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역설을 산출해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오도로스 크로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물체들, 이 물체들의 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변을 전개했습니다.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물들, 그리고 물체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가라 학파의 마지막 대표자로 간주되는 스틸폰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일상 언어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보통 상식인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논증들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메가라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들은 대화자가 참이다, 사실이다 라고 확신하는 주장들을 논박하고 누구나 당연히 여겨온 감각 경험의 확실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진리의 전달 수단으로 간주해온 일상 언어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그러한 논변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메가라 논변이 갖고 있는 뭔가 전복적이고 논쟁적이고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메가라 철학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가라 학파를 일컬어서 말싸움을 일삼는 쟁론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그냥 소피스트다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가라 철학자들은 철학사 안에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러한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라 학파가 발전시켰던 이 논박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 논쟁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일상의 경험이라든가 상식에 빠져서 느슨해진 우리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아프게 찌르면서 보다 이성의 능력을 날카롭게 벼리도록 자극하는 도구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가라 학파는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선언했던 그 등회의 역할,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사람들의 지성을 자극하고 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등회의 역할을 충실히 계승했던 철학자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